너는 집안일만 하면 되니까 좋겠다. 바깥 세상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도 되고 말이야. 박도연이 아내 이선영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줄 알았던 아내를 무시하며 살아온 남편이었죠. 하지만 도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그 여자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도연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린개발이라는 부동산 회사에서 면접 제안이 온 거였죠. 면접장에서 도연이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대표이사 이선영이라고 적힌 명패와 함께 걸린 사진 속 인물.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내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거든요. 과연 이선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연은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거실에서 이선영이 진공 청소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남편 박도연이 정장을 차려입고 현관으로 나섰죠. 도연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오늘 승진 심사 있으니까 집에서 조용히 있어. 부장 부인답게 말이야.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도연이 문을 나서면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엔 회식이 있을 거야. 늦을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선영이 대답했죠. 네,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선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선영이 청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우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오늘도 어김없이 도연은 자신을 집안이라는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선영이 스마트폰을 들고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미정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언니, 오늘 시간 되면 카페에서 만날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선영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2시에 평소 가던 곳에서 봐요. 오후 2시 대치동 카페에서 한미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들어서자 미정이 손을 흔들었죠. 언니 여기요. 선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정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죠. 그런데 언니는 정말 괜찮아요? 도연 형부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던데. 선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뭘 괜찮다는 거예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언니, 혹시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그 결정 말이에요. 선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정만이 아는 비밀이었죠. 결혼 초기 도연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선영이 한 일 말입니다. 후회요? 글쎄요.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큰 회사를 만들어 놓고도 형부는 전혀 모르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선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특히 도연이가 자기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믿게 되면서부터는 더욱 그랬죠.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서린개발 대표라는 걸 형부가 알면 얼마나 놀랄까요? 선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놀라기보다는 화를 낼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할 테니까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언니, 정말 평생 숨기고 살 거예요? 선영이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요즘은 지쳐가는 것 같아요. 매일 전업주부 행세를 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미정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는 언니가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는 알거든요. 저녁 9시 선영이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회식 때문에 늦을 거라고 했죠. 선영이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도연의 작은 건설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를 떠올렸죠. 그때 선영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연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선영은 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개발회사를 세우되 대외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대표인 것처럼 꾸몄던 거죠. 밤 11시 도연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중얼거렸죠. 오늘 승진 발표가 있었는데 결국 못했어. 젊은 놈들한테 밀려났다고. 선영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기회가 있을 거예요. 도연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뭘 알아서 그래? 너는 집에서만 살아봐서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선영이 참고 말했죠.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도연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너무 바뀌었어. 옛날처럼 연공 서열도 없고 실력만 따지니까 말이야. 선영이 도연의 옷을 정리해주며 들었습니다. 도연이 술김에 더 솔직해졌죠. 사실 나도 스트레스가 많아. 집에서라도 편해야 하는데 가끔은 내가 내 처지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해. 선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도연이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죠. 너는 좋겠다. 집안일만 하면 되니까. 바깥 세상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도 되고 말이야. 선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도연이 침실로 들어가고 난 후 선영이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죠. 2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서린개발 창업 당시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부동산 거래 내역, 직원 채용 계획, 사업 확장 아이디어들까지 모든 것이 선영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선영이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서린개발의 진짜 소유구조가 적혀 있었죠. 대외적으로는 윤지훈이 대표였지만 실제 지분은 모두 선영 명의였습니다. 법적 서류도 모두 준비되어 있었죠. 언제든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선영이 다이어리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들이 계속 떠올랐죠. 집안일만 하면 되니까 좋겠다는 그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었죠. 처음엔 도연을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죠. 도연은 선영의 희생을 전혀 모른 채 오히려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것 같았죠.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온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구두를 던지듯 벗었죠. 선영이 거실에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녁 준비해 둘까요? 도연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식욕도 없어.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 있었어요? 도연이 머리를 감싸며 답했습니다. 인사 발령 났어. 지방으로 발령이야. 사실상 좌천이지. 선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연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죠. 후배놈이 내 자리를 차지했다고. 나이 어린 놈이 부장으로 승진했어. 나는 지방 영업소장이야. 선영이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영업소장도 중요한 자리 아니에요?
도연이 화를 냈죠. 뭘 알아서 그래? 너는 사회생활 해본 적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선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죠. 요즘 회사들이 다 이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짐으로 여기고 말이야. 선영이 차를 우려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도연이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너같이 세상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말 쉽게 하지. 현실이 어떤지 알기나 해? 선영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미정이 선영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언니, 어제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이상했던데 괜찮아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도연이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형부가 또 언니한테 화풀이 했나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힘들어하니까 보기 안 좋아서요. 미정이 선영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자신을 작게 만드세요? 선영이 쓴웃음을 지었죠. 무슨 말이에요? 미정이 답했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큰 회사를 운영하는지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형부 앞에서만 서면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일찍 들어온 거였죠. 거실로 들어서며 미정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또 왔네? 미정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부. 도연이 선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힘든 시기인데 집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전업주부끼리 모여서 수다나 떨고 있고. 선영이 당황하며 말했죠. 미정이가 잠깐만 들렀어요. 곧 갈 거예요. 도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보내.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미정이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형부, 죄송해요. 먼저 가볼게요. 선영이 미안해하며 말했죠. 미정아, 정말 미안해. 다음에 밖에서 만나자. 미정이 나가면서 선영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언니, 전화 기다릴게요. 일주일 후 도연이 회식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취해 있었죠. 선영이 물수건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셨네요. 괜찮아요? 도연이 비틀거리며 답했습니다. 오늘 후배들이랑 회식했어. 요즘 젊은 놈들 정말 무서워. 다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 선영이 도연을 침실로 부축하며 들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죠. 그래도 내가 집에서만큼은 가장이잖아. 우리 집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전업주부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해. 하하. 선영이 표정이 굳어졌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침대에 누우며 중얼거렸죠. 동료들한테 자랑했어. 우리 마누라는 정말 순진해서 바깥 세상 일은 하나도 몰라. 그래서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고. 선영이 이불을 덮어주며 물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연이 눈을 감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사실이잖아. 너는 집안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다음 날 미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어제 제 남편이 회식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선영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죠. 무슨 이야기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부가 회식 자리에서 언니 이야기를 했대요. 언니를 세상 물정 모르는 전업주부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해요. 선영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이 계속 말했죠. 언니, 정말 괜찮아요? 들으면서 저도 화가 났어요. 선영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어젯밤에 도연이 한 말이랑 똑같네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선영이 말했죠. 저도 그 생각이에요. 정말 지쳤어요. 미정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당당해질 자격이 있어요. 언니가 누군지 보여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선영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둔 서류철을 꺼냈죠. 서린개발 관련 모든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지분증명서, 계약서들까지. 선영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었죠. 도연이 무시하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수천억 규모의 부동산 개발회사 실소유주였습니다. 선영이 서류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왔다고 말이죠. 도연이 자신을 조롱하며 사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이 서류철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릴 때가 온 거였죠. 도연이 회사에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장실로 오라는 인사팀의 연락이었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셨습니다.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사팀장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명예퇴직 조건은 나쁘지 않으니 검토해 보세요. 도연이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20년 넘게 다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밀어주며 말했죠.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젊은 인력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방침이에요. 도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후배들보다 제가 더 경험이 많은데요. 인사팀장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경험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 적응력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결정은 이미 났으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도연이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죠. 언제까지 답을 드려야 합니까? 인사팀장이 달력을 보며 답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대회비니까 조심해서 처리하세요. 도연이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쳤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이런 통보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서 선영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동안 자신이 가장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해온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도연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와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저녁 늦게 도연이 술집에 들렀습니다. 혼자 소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죠. 어떻게 집에 가서 선영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술집 사장이 말했습니다. 손님, 많이 힘드시나 봐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어요. 술집 사장이 위로했습니다. 요즘 다들 힘드시더라고요. 경기도 안 좋고 말이에요. 도연이 소주를 한 잔 더 따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술집 사장이 대답했죠. 가족이면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도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세상 일을 너무 몰라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도연이 술을 마시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60이 다 되어 가는데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밤 11시가 넘어서 도연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많이 늦으셨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도연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먹었어. 아니, 못 먹었어. 뭐든 상관없어. 선영이 도연의 상태를 보고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도연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죠. 회사에서 잘렸어. 구조조정이야. 선영이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요? 도연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야.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명예퇴직 조건이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도연이 벌떡 일어서며 고함쳤죠. 괜찮다고?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는 게 괜찮다고? 너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선영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도연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내 탓이야. 너 때문에 내가 안일해진 거라고. 선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죠.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도연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집에서만 살아서 현실 감각이 없어.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지 이해도 못하면서 아니란 소리만 해. 그래서 내가 방심한 거야.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을 응원했어요. 도연이 비웃으며 답했죠. 응원? 입으로만 하는 응원이 뭐가 도움이 돼?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말이야.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았죠. 도연이 계속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나이도 많은데 다른 회사에서 받아줄 것 같아? 다 내가 나를 나약하게 만든 탓이야. 선영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자신을 무시하던 남편의 말들,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조롱했다는 이야기들까지. 도연이 침실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죠. 내일부터 집안 살림이라도 제대로 해. 이제 당분간 수입이 없을 거니까 알아서 해. 선영이 거실에 혼자 남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선영이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필요한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만 가방에 넣었죠. 서재에서 다이어리와 서린 개발 관련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를 놓고 집을 나섰죠.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제 길을 찾으러 갑니다. 당신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요. 선영 올림. 오전 10시 도연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선영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거실로 나와보니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편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죠. 도연이 편지를 구겨쥐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게? 가출이야? 가출녀 주제에 편지나 남기고 도망가. 도연이 집안을 뒤져봤지만 선영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옷장의 옷들과 개인 물품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죠. 도연이 화가 나서 소파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럴 때 도망가다니. 정말 이기적인 여자야.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래?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선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혼자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냈죠. 집안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아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영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혼자 집에서 라면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냈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집안은 어수선했습니다. 도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쉽게 받아주는 곳이 없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죠. 안녕하세요. 박도연 부장님이신가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상대방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린개발 인사팀 김 과장입니다. 저희 회사 면접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도연이 놀라며 물었죠. 서린개발이요? 제가 지원한 적이 없는데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부장님을 특별히 추천하셨습니다. 이력서를 검토해 본 결과 저희 회사에 적합한 인재라고 판단됐어요. 도연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추천하셨다고요? 어떻게 저를 아시는 거죠? 김 과장이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접 때 말씀드릴게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도연이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네, 좋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김 과장이 여의도 주소를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 면접자 확인 후 안내해 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정장을 입고 서린개발 건물 앞에 섰습니다.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죠. 생각보다 큰 회사네. 로비에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접수대에서 말했습니다. 면접 보러 왔는데요. 박도연입니다. 직원이 확인 후 답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자가 곧 내려올 거예요. 도연이 로비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벽면에 걸린 대형 액자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거기엔 회사 연역과 함께 임직원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걸어가 액자를 자세히 봤죠. 맨 위쪽에 대표이사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너무나 친숙했거든요. 아래쪽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이선영. 도연이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내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죠.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중얼거렸죠. 말이 안 돼. 동명이인일 거야. 설마 우리 선영이가 이런 큰 회사 대표일 리가 없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연 부장님이신가요? 도연이 돌아보니 3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서린개발 재무이사 윤지훈입니다.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도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재무이사님이 직접 면접을 보시나요? 윤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대표님이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셔서요. 이쪽으로 오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윤지훈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면접실에 들어가자 윤지훈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도연이 긴장하며 말했죠. 저는 20년 넘게 대기업에서 근무한 박도연입니다. 주로 영업과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요. 윤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계 경험은 어떻게 되시나요? 도연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 빠르게 배울 자신이 있습니다. 윤지훈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대표님께서 부장님을 높이 평가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대표님이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윤지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표님이 직접 설명하실 거예요. 면접은 거의 끝났고요. 합격하시면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도연이 놀라며 물었죠. 벌써 결과가 나온 건가요? 윤지훈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대표님이 미리 결정하셨어요.
부장님을 꼭 모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훈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죠. 내일 아침 9시까지 출근해 주세요. 사무용품과 자리는 미리 준비해 드리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윤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대표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가요? 성함이 같은 분을 아시는지요? 도연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죠. 아니요. 제 아내 이름이 이선영이긴 한데 그분은 전업주부예요. 설마 같은 사람일 리는 없죠. 윤지훈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동명이인이네요. 도연이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동명이인이죠. 제 아내는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집에서만 살았거든요. 이런 큰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있을 리 없어요. 윤지훈이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면접이 끝나고 도연이 회사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다시 로비의 사진을 봤죠. 아무리 봐도 아내와 똑같이 생겼지만 절대 같은 사람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도연이 혼자 중얼거렸죠. 정말 신기한 우연이네. 똑같이 생기고 이름도 같다니. 하지만 우리 선영이가 그런 능력이 있을 리 없어. 집에서 요리나 하던 사람이 무슨 회사 대표야. 도연은 여전히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아내의 모습이 전부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내일부터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죠. 도연이 서린개발 첫 출근 날 회사 1층 로비에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설명했죠. 도연님은 우선 총무팀에서 회의실 관리 업무를 맡으시게 됩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어요. 인사팀 직원이 사원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의실 정리, 자료 준비, 간단한 사무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시면 됩니다. 도연이 사원증을 목에 걸며 생각했죠. 대기업 부장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하지만 일자리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총무팀장이 도연을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박사원님 자리예요. 오늘은 3층 회의실 정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도연이 책상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죠.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자신보다 젊었습니다. 나이 많은 신입사원이라는 시선들이 느껴졌죠. 하지만 도연은 참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의자를 정리하고 화이트보드를 닦았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우리 대표님 정말 대단하시지? 젊은 나이에 이런 큰 회사를 만드시다니.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엔 여자 대표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업계에서 인정받고 계시잖아요. 도연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젊은 직원이 답했죠. 이선영 대표님이요. 정말 카리스마 있으시고 똑똑하세요. 사업 감각도 뛰어나시고요. 도연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선영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왜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도연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신기해서요. 제 아내와 이름이 같거든요. 직원들이 웃으며 말했죠. 우연의 일치네요. 하지만 저희 대표님은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도연이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심스러웠죠. 오후에 도연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층 대회의실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죠. 의자를 배치하고 프로젝터를 점검했습니다.
자료집도 참석자 수만큼 준비했죠. 오후 3시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구석에서 조용히 추가 업무를 기다리고 있었죠. 윤지훈 재무이사도 들어왔습니다. 도연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죠. 박사원님, 수고하세요. 회의 준비 잘 되었네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윤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려는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대표님 오십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죠. 도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거든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숨을 참았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아내 선영이었거든요. 하지만 평소에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리스마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선영이 회의실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서 있는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시선이 머물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회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윤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자료 준비되었습니다. 선영이 자료를 받아들며 말했죠. 감사합니다. 시작하죠.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느껴졌죠.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신이 20년 동안 집안일만 하는 전업주부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이 큰 회사의 대표였다니 말이에요. 선영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 팀에서 준비한 자료 설명해 주세요. 임원들이 차례로 보고를 했습니다. 선영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죠. 강남 지역 프로젝트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은 이유가 뭔가요? 건설비 상승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담당 임원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추가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다음 주까지 정확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출해 주세요. 도연은 이런 선영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집에서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만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전문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가 아는 선영이 맞나?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선영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모든 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임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선영이 계속 말했죠. 최근 신입사원들의 적응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구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영이 말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도연을 바라봤죠.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미묘한 미소만 짓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나가고 난 후에도 움직일 수 없었죠.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윤지훈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박사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도연이 간신히 대답했죠.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윤지훈이 물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정말 이선영 맞나요? 윤지훈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답했죠. 당연히 맞죠.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도연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수천억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다음 날부터 도연의 회사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는 정말 어색했죠. 총무팀에서 회의실 정리와 간단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이 회사의 대표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처음 며칠간 도연은 일을 대충 했습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회의실 정리도 건성으로 하고 서류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동료들이 지적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도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점심시간에 도연이 식당에 들어가자 대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새로운 사람 태도가 영 별로야. 나이만 많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도연이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죠. 일주일 후 윤지훈이 도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박사원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연이 따라가며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윤지훈이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도연이 당황하며 물었죠. 무슨 불만이요? 윤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에 대한 자세가 좀 아쉽다는 의견이 많아요. 나이는 많으신데 업무 태도가 성의 없어 보인다고요. 도연이 변명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윤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표님도 지켜보고 계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연이 윤지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영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 때문이었죠. 그날부터 도연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더 꼼꼼히 했고 서류 정리도 신경 써서 했어요. 동료들이 부탁하는 일도 성실히 처리했죠. 처음엔 억지로 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2주 후 도연이 복사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영이 지나가면서 잠깐 멈춰섰어요. 도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차갑게 바라보고는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그 시선에서 묘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도연의 일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의 준비도 꼼꼼히 했고 다른 업무도 성실히 처리했어요. 동료들도 도연을 다시 보기 시작했죠. 처음엔 오만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네요. 나이 드신 분이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걸 보니 우리도 배울 점이 있어요. 도연이 그런 말들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성취감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오후 도연이 격리팀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안쪽 대화가 들렸어요. 격리팀장이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박도연 씨 명의로 된 계좌가 확인됐어요. 비자금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연이 깜짝 놀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왔거든요. 격리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표님께 보고 드려야겠죠? 이런 건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하니까요. 도연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부장 시절에 회사 계좌 관리를 담당했는데 상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했던 일들이 있었죠.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이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설마 선영이 그 일까지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윤지훈이 도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박사원님, 대표님이 뵙고 싶어 하세요. 도연이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죠.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인가요? 윤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어요. 대표실로 가시면 됩니다. 도연이 떨리는 마음으로 대표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죠. 선영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모습이었죠. 선영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도연이 의자에 앉으며 긴장했습니다. 선영이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말했죠. 요즘 일은 어떠세요?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니 요즘은 많이 달라지셨네요. 다른 직원들도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도연이 안도하며 답했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영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도연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죠. 박사원님의 전 직장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도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영이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비자금 관련해서 박사원님 명의 계좌가 연루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한 일이 아니에요. 상사의 지시였고 저는 그냥 따른 것뿐이었어요. 선영이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죠. 그래도 책임은 있으시겠죠? 본인 명의였으니까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 봐야겠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문제니까요.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죠.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선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 보죠. 그때까지 평소처럼 일하시면 됩니다. 도연이 대표실을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선영이 자신의 과거까지 조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단순히 회사 대표가 아니라 자신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서린개발 본사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식이었죠. 대회의실에는 임직원들과 지역 기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도연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뒤쪽에 서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선영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린개발이 20년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죠. 도연은 긴장한 채로 지켜봤습니다. 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회사의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갑자기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도연의 모습이었죠.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도연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선영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자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도연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가 바로 대표님 남편이었구나. 선영이 감정을 억누르며 계속했습니다. 20년 전 이 사람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그를 도왔죠.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선영이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업주부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요. 도연이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선영이 단상에서 내려와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20년 전부터 써온 제 일기장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회사의 진짜 시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영이 다이어리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도연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나는 오늘 결심했다. 내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그를 도울 것이다. 우리의 첫 시작, 함께 세운 회사가 될 것이다. 참석자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선영이 다이어리를 덮으며 말했죠. 저는 20년 동안 숨어서 이 회사를 키웠습니다. 제 남편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도연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서며 말했죠. 선영아, 그만해. 제발 그만하자. 선영이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제발이라고 하시나요? 20년 동안 저를 무시하면서 말이에요. 도연이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정말 바보였어. 참석자들이 충격을 받은 채로 지켜봤습니다. 선영이 다이어리를 도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말이에요. 도연이 다이어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정말 몰랐어. 내가 이런 희생을 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선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닌가요? 도연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시만 했어. 선영이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죠.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였어요. 참석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선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당신이 스스로를 바로 세워야 해요. 그리고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시기 바라요. 선영이 단상으로 돌아가며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서린개발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죠. 윤지훈이 다가가서 도연을 부축했습니다. 박사원님, 일어나세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어. 20년 동안 내 곁에 있던 천사를 악마 취급했어.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적인 이야기에 흥분해 있었죠. 내일 신문에는 분명 큰 기사가 날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혼자 회의실에 남아 다이어리를 들여다봤습니다. 페이지마다 선영의 사랑과 희생이 적혀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비로소 알게 됐죠. 도연이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제라도 진짜 남편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선영은 이미 회사를 떠난 후였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아 지난 20년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단순한 총무 업무를 하지 않았어요. 선영이 도연을 자문역으로 임명했거든요. 오랜 회사 경험을 살려 신입사원 교육과 업무 개선을 담당하게 됐죠. 도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후배 직원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죠.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신입사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동료들도 도연의 변화에 감탄했어요. 정말 사람이 달라지셨네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어느 날 오후 도연이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신입사원이 답했습니다. 실력 아닌가요? 도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물론 실력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겸손함과 배려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신입사원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거든요.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며 물었죠. 자문님은 어떻게 그걸 깨달으셨어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통해서였어요. 20년 동안 곁에 있으면서도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사람 말이에요. 회사 창립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전 직원이 참석하는 회식이 열렸죠. 도연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윤지훈에게 경영을 맡기고 이제는 회장으로만 있었어요. 회식이 무르익어갈 무렵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직원들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깊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저는 이 회사에 온 지 6개월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교만했어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20년 동안 제 곁에 있던 아내의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 덕분에 진짜 인생을 배웠습니다. 겸손이 뭔지, 존중이 뭔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많이 배웠어요. 도연이 90도로 깊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이 담긴 따뜻한 박수였죠. 윤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자무님, 저희야말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조언 부탁드려요. 선영도 조용히 박수를 치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선영이 대표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으며 20년을 되돌아봤죠. 정말 긴 여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지훈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완전히 물러나시다니 아쉬워요. 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할 차례예요.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윤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지금의 서린 개발이 있을 수 있었어요. 선영이 윤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앞으로도 정직하게 회사를 이끌어 주세요. 저는 믿고 있어요. 한 달 후 선영이 집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도연이 다가와서 말했죠.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당신은 쉬세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선영이 지켜봤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저녁 식사 후 도연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미안해요. 선영이 대답했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부터는 진짜 부부로 살아가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말이에요. 주말 오후 부부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선영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천천히 걸었죠.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20년 전에도 이렇게 걸었었는데 기억나? 선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기억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도연이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죠. 이제는 더 행복할 거예요. 서로를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요. 강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선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여보,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선영이 도연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20년의 오해와 갈등이 끝나고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부부를 바라봤어요.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된 두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강변을 걸으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의 꿈도 응원할게요. 선영이 웃으며 답했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면 충분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